두통, 어지러움. 이런 증상들은 목 근육이 불균형하게 작동하는 것과 매우 자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자주 견갑거근, 승모근 같은 근육들이 항상 경련 상태에 있고 항상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움직일 때, 예를 들어 무언가를 하거나 들어올릴 때 모든 근육이 고르게 작동해야 하는 대신에 삼각근이 긴장될 때 견갑거근과 승모근에 지속적인 경련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즉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지속적인 목 근육 경련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목 근육은 고르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의 신전근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모근과 견갑거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가 항상 긴장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후두부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목 자체에 과부하가 걸리고 통증이 생기며 어지럼증, 두통,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과정에 동반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삼각근과 함께 움직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운동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목의 윗부분 근육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주 자주 목의 옆근육, 즉 위쪽 승모근이 과부하되기 때문입니다. 견갑거근은 다양한 부하와 머리를 움직일 때, 심지어 정적인 자세에서도, 그리고 팔을 움직일 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 팔과 머리의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신체 활동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하부, 즉 하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그리고 광배근이 긴장감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더라도 제때 수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 루틴의 일부를 함께 해볼 것이고, 전체 루틴은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운동 시간 자체가 이 영상보다도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영상을 다 볼 수 없으신 분들은 리터라티 분들이라면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는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일부만 함께 해볼 것이고 또 다른 부분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모상건막 부위, 측두근 부위, 그리고 두피 근육 부위에서 경련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위들 역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요 운동 영상은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는 목 근육과 어깨 부위 전체, 그리고 경추, 목덜미 부위까지 모두 포함된 전체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병원에서처럼 자, 시작합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진료 경험 중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환자분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 허리를 치료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자신을 괴롭히는 엄청난 두통, 거의 매일 발생하는 두통이 있었고 그 두통은 하루의 후반부에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후두부와 관자놀이 부위에서 통증이 계속 바뀌었으며 약간의 어지러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특별히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거친 9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거리마다 깡패들이 판을 치고 각종 마피아 간의 다툼이 매우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고 그의 상대가 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뭔가 뚝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꽤 많이 뽑힌 줄 알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뚝 하는 소리는 꽤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결국 싸움이 끝나고 모두 화해해서 이미 합의도 보고 그 후로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 이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우두둑 소리가 난 후에도 모든 머리카락이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머리카락이 더 잘 자라고 더 길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지죠. 그게 머리카락이 뽑힌 소리가 아니라면 그 소리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의 머리에는 헬멧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머리카락 아래에 헬멧이 있습니다. 이건 힘줄로 된 헬멧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교통경찰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면서 헬멧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에게 저는 힘줄로 된 헬멧이 머리카락 아래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개의 근육그룹 사이에 위치한 구조인데 사실상 하나의 근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평평한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두개골 윗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쌍으로 된 후두근이 있습니다. 즉, 여기 이 부분에 근육 조각이 있고 또 여기에도 근육 조각이 바로 여러분의 후두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덜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축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여기 쌍으로 된 이마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이 근육이 수축하면 이마에 세로주름, 즉 선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눈썹을 올릴 때,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놀람이나 불만 같은 감정을 나타낼 때 이마근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양쪽 눈썹을 모두 올리거나 아니면 한쪽 눈썹만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놀랐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한쪽 눈으로 어딘가를 자세히 볼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앞쪽의 이마 부분과 뒤쪽의 후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오른쪽과 왼쪽을 연결하는 공통의 두 개 건막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머리 위를 덮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아마도 그를 머리카락을 잡고 땅에서 떼어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어딘가로 들어올려서 던지려고 했을 때 이런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순간에 이 두 개 근막 부분이 이완되었거나 또는 그곳에 경련이 있다가 이완되면서 두 개 근막의 긴장 상태가 개선되어 두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두통과 이 모든 과정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외에도 머리에는 두통 형성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큰 측두근인데 여기 옆쪽,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저작근에 속하며 음식을 씹을 때, 즉 이를 꽉 물 때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근육은 섬유의 방향이 다양해서 턱의 위치에 따라 어느 한 부분이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흥미로운 해부학적 특징입니다. 해부학적인 특징은 이곳에 두 개 근막과 근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막은 마치 케이스처럼 측두근을 감싸고 있는 막입니다. 바로 여기 이 근처에 위치해 있고 측두근의 근막은 바로 그 두 개 근막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두 구조가 만나는 지점, 바로 이곳에서 제한된 움직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특정 조직이 당겨지고 그로 인해 두통이 발생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목 근육의 긴장입니다. 어떤 목 근육이 긴장할 때 두통을 유발할까요? 이 근육군은 후두하근으로 첫 번째 척추와 후두골 사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척추 사이, 그리고 두 번째 척추와 후두골 사이에 위치한 몇 개의 짧은 근육들입니다. 거기에는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나 있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그 순간 후두부에 두통이 생기고 또한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머리를 돌릴 때나 갑자기 뒤로 젖힐 때도 이런 경련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승모근의 긴장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 후두부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관자놀이 부위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거근의 긴장도 있는데 이 근육은 위쪽 4개의 척추에서 시작해서 견갑골의 각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럼 두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경우마다 특정한 접근법과 특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히 무엇이 원인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통증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번에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피 건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머리를 잡아당겨 보셨을 겁니다. 멈추세요. 여러분의 모근을 아껴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시도해 볼까요? 우선 우리 두피 건막 자체의 움직임이 좋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손을 머리카락이 난 부분에 올려놓으세요. 바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부분.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이미 머리카락이 없다면 예전에 머리카락이 자랐던 위치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머리카락이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요.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이 자리에 머리카락이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먼저 손을 중앙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두피를 뒤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뒤로 그리고 앞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어디로 더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앞으로 더 잘 움직이고 뒤로는 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비대칭이 있을 수 있으며 한쪽이 더 잘 움직이고 다른 쪽은 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아무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의 중앙선을 따라 움직여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머리 둘레 전체, 적도를 따라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개골의 적도선을 따라요. 그러니까 먼저 정수리까지 가야 해요. 네 방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앞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에요.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 쭉 따라가면 됩니다. 손가락을 모두 한 번에 대서 접촉 면적을 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앞뒤로 움직이면서요. 중앙을 따라 쭉 지나가세요. 이렇게요. 앞뒤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바로 피부의 움직임이 더 좋은 곳과 덜 좋은 곳을 표시하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피부가 거의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후두골 부분에서요. 대부분의 경우, 특히 남성에게서 두드러집니다. 바로 여기 후두골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 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돌출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만져집니다. 이곳이 바로 근막이 붙는 자리입니다. 정부근막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목의 다양한 근육의 근막뿐 아니라 일부 근육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에 이런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근처에서는 아주 자주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구조 아래쪽이 자주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앙선입니다. 움직임이 더 안 좋은 부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부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위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풀어주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회전하는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10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립니다. 예를 들어 한 부위에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위를 찾았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뻣뻣한 부위입니다. 그 부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앞으로 10번 움직여줍니다. 8, 9, 10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움직였죠? 예를 들어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손을 1, 2초 동안 멈춥니다. 그런 다음 피부를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앞으로 10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뒤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움직입니다. 즉, 피부를 움직이고 1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겁니다. 움직이고 1초 멈추고 다시 돌려놓는 식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오른쪽과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입니다. 한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는데 피부 위에서 손가락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고정해서 두개골을 기준으로 피부 자체를 움직여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계속 반복하다 보면 통증은 점점 줄어들고 움직임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위가 꽤 많을 수 있고 다른 곳보다 움직임이 더 많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런 부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여기 뒤통수 쪽에 가까운 부위, 바로 이곳 후두골 바로 위쪽, 이 부분에서는 움직임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원을 그리듯이 모든 부분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고, 이 부위에서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서는 피부와 점막의 움직임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는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작은 부종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마사지해줘서 부종을 없애야 합니다. 후두골에서는 아주 자주 유양돌기 가까운 부위, 바로 여기 귀 가까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움직임이 매우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움직여서 모두 풀어줘야 합니다. 즉,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부위를 모두 풀어줘야 합니다. 이제 전두근과 후두근 사이에는 아주 자주 불균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두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앞쪽입니다. 계속 이 근육을 사용하게 되죠. 만약 이 부위에 보톡스를 맞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뒤쪽에는 후두근이 있는데 이 근육은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약 10% 정도의 사람들이 귀를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두개골 자체.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이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두근의 긴장입니다. 후두근이 긴장할 때 이마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다면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이 움직임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을 뒤로 약간 당기듯이 긴장시키고 1초 정도 유지한 다음 이완시키세요. 긴장, 이완, 긴장, 이완을 반복하세요. 만약 움직임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손의 움직임으로 약간 도와주시면 됩니다. 즉,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 전체를 뒤로 밀듯이 긴장시키고 손으로도 함께 뒤로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만약 어디를 긴장시켜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면 그냥 손으로 두피를 잡고 뒤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엔 앞으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보세요. 아마도 두피 점막을 앞뒤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다른 쪽, 즉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동작은 바로 이 머리카락이 난 두피 전체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죠. 한쪽으로 옮겼다가 잠시 유지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는 모상건막과 측두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곳, 이 부위에는 두통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들도 양쪽 모두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대체로 움직임이 꽤 좋은 편이지만 통증이 있거나 긴장된 부분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꽤 심하다면 처음 하실 때는 예를 들어 이 부위에서 아픈 부분을 찾았다면 그 부분을 눌러서 그냥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면 한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10, 15번 움직이고 반대 방향으로도 10, 15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부위를 골고루 마사지하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관자뼈와 건막 사이의 부위입니다. 관자근 자체도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관자근을 마사지하기 위해서입니다. Берем 마사지용 롤러를 준비합니다. 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건 더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마사지 롤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 옆에 서서 이렇게 롤러를 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근육 자체를 마사지합니다. 조금 앞으로 눌렀다가 조금 뒤로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부위에 제대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모상건막이 측두근 근막과 연결되는 부위나 더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오래 멈춰서 마사지해 주세요. 한쪽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서도 해볼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공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좀 더 정확하게 자극을 줄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부위를 골고루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부위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다면 자극을 주면 처음 이런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두근 마사지를 해보세요. 특히 관자놀이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네, 이마 근육과 후두부 근육입니다. 같은 롤러를 사용해서 이마 전체를 이렇게 마사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위에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나 예전에 시작됐던 부분도 한 방향으로 그리고 조금은 반대 방향으로도 해줍니다. 양쪽 모두 이렇게 다 마사지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용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뒤통수에 올려줍니다. 즉, 예전에 우리가 후두와 근육을 마사지했던 그 아래쪽이 아니라 바로 후두부 자체, 후두근이 위치한 곳에 올려줍니다. 즉, 이 근육들은 바로 머리의 후두부에 있습니다. 한쪽 근육만 따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더 아픈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서는 조금 더 오래 멈춰서 마사지해줍니다. 이런 부위들을 양쪽 모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줍니다. 같은 방법을 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좀 더 강하고 정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픈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멈춰서 한 부위, 또 다른 부위에 잠시 머물러 줍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면서도 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많이 아프지 않다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들의 경련이 자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사지할 때 보통 승모근과 목 근육을 마사지하거든요. 그리고 두개골 바로 위에 이 부위들도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제대로 풀지 못해 트리거 포인트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운동을 더 해볼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승모근과 견갑거근을 이완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들의 경련이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머리가 너무 앞으로 쏠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깨가 앞으로 쏠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팔을 움직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삼각근은 항상 승모근과 견갑거근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운동을 하려면 밴드가 필요합니다. 이 고무밴드를 문 위쪽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요. 조심스럽게 밴드가 잘 고정되도록 하세요. 벽을 등지고 서세요. 밴드를요. 이렇게 손에 잡으세요. 당겨서 어느 정도 장력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이제 옆으로 움직이세요. 바로 여기로요. 다리를 약간 앞으로 빼세요. 벽에 기대세요. 골반으로요. 그리고 엉덩이가 벽에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견갑골도요. 할 수 있는 만큼요. 자, 다리는 여기 앞에 두세요. 이제 이 자세에서 앞으로 움직이세요. 바로 여기로요. 그리고 뒤로요. 앞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뒤로 움직이세요. 이 동작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동으로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래로 당겼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이미 하중이 어깨관절 아래에 있는 근육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앞으로 움직일 때는 가슴 근육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삼각근과 함께 작용합니다. 앞뒤로 움직일 때 주된 움직임은 삼각근이 담당하게 됩니다. 중간 삼각근이죠. 이 근육은 항상 약간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움직일 때는 삼각근의 앞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뒤로 움직일 때는 주로 삼각근의 뒷부분이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동작을 그냥 이렇게 한다면 동시에 상부 승모근과 견갑골을 들어올리는 근육들도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은 매우 자주 과부하가 걸립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동작을 많이 반복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견갑골을 들어올리는 근육과 상부 승모근의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동작을 할 때 하부 승모근이 더 잘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보세요. 밴드를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팔꿈치나 손바닥으로 벽에 닿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손을 다시 앞으로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밴드가 이렇게 팽팽하게 하게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삼각근과 함께 이제는 승모근의 윗부분보다는 다른 근육들이 더 많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승모근 아랫부분이 작용하며 팔을 뒤로 움직이면 어깨뼈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머리를 억지로 벽에 닿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는 약간 앞으로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깨뼈는 반드시 벽에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도요.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뒤로, 앞으로 움직임을 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동안 10번만 반복해도 이미 긴장이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부 승모근입니다. Jetzt. 여기가 하부 승모근이 대략 위치한 곳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후면 삼각근입니다. 여기서 이 동작을 반복하고 10회를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세요. 주요 긴장은 바로 견갑골 사이 아래쪽, 심지어 견갑골 아래 각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 삼각근도 이 동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동작, 이 운동은 목에 무리가 가거나 아플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두부 쪽에 두통이 있다면 이때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동작은 승모근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삼각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를 형성해 준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움직임 순서를 만들어 줍니다. 즉, 팔을 들어 올릴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근육이 승모근이 아니라 삼각근이 돼요. 이 근육들의 도움 없이도 삼각근만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어깨 부위의 근육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부위가 항상 많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대신 견갑골 사이에 긴장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여러분의 자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도하게 긴장된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근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과 머리, 심지어 뇌의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모든 운동들은 설명란의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두 보시고 익히고 꼭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전체 운동 프로그램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앞뒤 모든 근육을 위한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에는 목 근육, 즉 이 위쪽 근육이 아니라 아래쪽 승모근과 광배근이 움직임에 참여하도록 해서 목 근육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따라해보세요.